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교 분석 유형 답안 작성법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제시문 비교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제시문 비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어렵죠? 자, 어렵지만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반복해서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그렇게 해오셨겠지만은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미리 한번 풀어보고 이걸 써보고 그 다음에 제 수업을 들으면은 수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을 들은 다음에 예시 답안까지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써보는 것, 이런 식으로 연습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비교 분석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에 대한 독해력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는 이 기술적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 자기의 능력을 높이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저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별도로 논술학원을 다니지 않고도 그냥 정규 수업 시간에 제 수업만 듣고 예시답안 베껴쓰기 같은 것만 꾸준히 공부한 학생이 이번에 고려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러한 연습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자, 비교 분석 유형 연습 문제 7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보죠. 자, 항상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보면 제시문 가나다는 이타적 행위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이타적 행위 밑줄. 자, 지금 제시문들을 독해하는 방향 나온 거죠. 이타적 행위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이 각각의 제시문에 접근해야 됩니다. 자,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자, 차이점, 서로 다른 부분이 있죠. 그 다른 부분들을 비교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공통점은 찾을 필요 없어요. 이타적 행위에 대해서 어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지, 자, 이걸 보면 되죠. 자, 2010년도 연세대학교 모의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 가부터 차근차근 또 이제 독해해 나가보도록 하죠. 자, 처음부터 봅니다. 연민은 우리가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 서서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자, 일단 연민이라는 것이 화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연민,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자, 그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이꼴 고통받는 자의 입장에 서서 느끼는 감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연민이라는 것의 본질을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 입장에 서는 것, 어떤 동일시하는 것, 공감하는 것, 이런 것으로 둔 겁니다. 이 감정은 미개인에게는 형체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강렬하게 나타나고 문명인에게는 그 윤곽이 선명하지만 미약하게 나타난다. 자, 지금 미개인에게는 강렬하고 문명인에게는 미약하다. 자, 요것이 나오고 있죠.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겁니다. 연민은 고통을 목격하는 동물이 스스로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물과 동일시하면 할수록 더욱 강해질 것이다. 동일시하는 것. 내가 동일시할수록 불쌍하게 여기는 감정은 더 강해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동일시하는 성향이 이성이 지배하는 상태보다 자연 상태에서 훨씬 더 뒤풀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 그런데 이 동일시하는 감정은 자연 상태에서 더 깊게 나타난다. 자, 지금 이 연민이란 동일시다라는 부분을 지금 빼놓고 요약을 했는데, 자, 동일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깊게 나타나 이 자연 상태 이퀄 미개인이 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반대로 자연 상태가 아닌 상태는 문명화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기심을 낳게 하는 것은 이성이다. 자,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동일시하는 것, 이게 바로 이타적인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살펴야 되는 것은 이타적인 겁니다. 자, 이타적 행위에 대한 입장인데, 이 연민으로부터 이타적 행위가 나오는 거죠. 자, 연민으로부터 이타적 행위가 나오는 건데, 이 이타적 행위는 자연 상태, 어떤 본성적인 상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건 인간 본연의 감정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성적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기적이다. 자, 이 이타적 행위에 대비되는 개념이 이기적인 거죠. 근데 이기적인 것 이꼴 이성적인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성에 대비되는 어떤 인간 본연의 감정에 기반해서 이타적 행위는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성을 반추하는 것은 이기심을 강화시킨다. 우리가 이성적이 되면 될수록 이기적이 된다라고 여기선 이야기합니다. 이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여 자신을 흔들어 놓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외부의 모든 것으로부터 격리시켜준다. 자, 결국은 이성적이 되면은 우리는 이제 외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이성으로 걸러낸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동일시하는 능력을 낮추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결국 지금 이타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타적 행위는 어쨌든 이성적인 것은 아닌 겁니다. 자, 이성적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미개인일 때 더 이타적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 봅니다. 미개인에게는 이런 훌륭한 재능이 없다. 이성적이지도 현명하지도 못한 그는 바보스럽게도 항상 인간 본연의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 인간 본연에 따라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연민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명확한 대비 관계가 나타납니다. 연민이 이타적 행위를 하게 하는데 그 연민은 인간 본연의 감정이고 미개인일 때 더 잘 이제 행할 수 있어. 더 잘 나타나라고 하고 이성적인 것은 오히려 이기적 행동만 불러올 뿐이야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선생님 같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면은 야, 다른 제시문에 뭔가 이성과 관련된 다른 애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성이라는 말 나왔죠. 오늘도 또 이성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성이라는 말 논술에서 자주 사용되는 말이고요. 이성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지난 시간에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문 안에서 슬쩍 나왔다면 여기서는 이성적인 것은 사람을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가, 이타적으로 행동하게 만드는가 라는 부분에서 일단 제시문가에서는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또 다른 제시문에서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은 예감. 자, 이런 게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결국 이타적 행위라는 것은 인간 본연의 감정, 다른 사람과 동일시한 인간 본연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을 통해서는 오히려 이것이 억눌러져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문단 봅니다. 연민이 하나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연민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연민은 각 개체 안에 있는 자기애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종 전체가 보존될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인 것이다. 자, 자기애. 자, 생명체는 자기